저희 부산 취업하고 실험실에서 이호조선 대학의 가스단수 설계 연구부와 함께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랫폼에서 해양 플랫폼에 들어가는 과제하고 가스센서의 작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스케치업이나 소프트웨어하고 메테리얼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모듈을 시출할 때 작업을 하는 해양 플랫폼 드레이션이나 FPSO 이런 것들이 원래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한 6억 달러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싸고 또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를 시출하는데 그 원유에 포함되고 있는 휘발성 있고 그리고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가스 이런 것들이 공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특정 반응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순간에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추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만들어야 되는 사고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지기 같은 걸 이렇게 벽이나 천정이나 그런 데 설치를 해가지고 감지를 예방을 합니다. 예방을 하고 센서들이 작동하는 거를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디에다 배치를 하면 제일 경제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FA 부산하고 대우조선의 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센서에는 화재 감지 센서하고 가스 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화재 센서는 불을 확인을 하고 가스 센서는 가스를 감지한다. 근데 탐지하는 범위는 슬라이드에 나왔다시피 화재 센서는 콘 모양으로 그리고 가스 센서는 구 모양과 캡슐 모양으로 감지를 합니다. 근데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는 가스가 이게 확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센서를 그냥 배치를 하면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그 탐지 부분에 맞춰가지고 가스 물질을 감지를 합니다. 근데 가스 센서와 다르게 불은 확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뒤편에 불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센서는 저 뒤편에 있다. 그러면 이게 센서의 시점에서는 이 불을 감지를 못합니다. 그걸 구분해내는 효과를 레이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이 센서의 작동 동력의 감지 범위를 아까 스케치업이나 소프트웨어에다가 구현을 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는 작동 과정에 가장 들어맞추기 위해서 이런 레이 테스팅이나 그리고 또 배치를 하는데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매트랩에 적용시켜서 그걸 스케치업까지 합을 맞춰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사용한 스케치업인데 이게 원래 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냥 되게 심플한 소프트웨어인데 근데 가장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좀 다른 부분이 CAD하고 3D Max 같은 거하고 좀 다르게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 룩이라는 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업 이게 처음 오픈을 하면 이런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서 입력을 하고 작동을 시키면 거기에 스케치업이 읽어내면서 안에다가 도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효과 같은 걸 구현해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동화 시키기에 좀 적절하겠다 해가지고 스케치업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좀 이런 툴 같은 걸 만드는데 또 이렇게 창 같은 걸 만들어서 툴을 좀 이렇게 싣기 위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인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것들을 주로 코딩을 한 게 주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업에서는 화재 센서, 가스 센서 이런 감지 범위하고 아까 해양 플랫폼에 들어가는 작업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 감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역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데 스케치업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스케치업은 단순히 이렇게 3D 모델링 하는
프로그래밍 때문에 좀 공학적인 알고리즘 이런 것까지 수록하기에는 조금 고도의 프로그래밍 스킬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근데 과제 기간에 비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트랩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매트랩은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걸 변형에다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케치업은 단순한 도형 같은 걸 구현하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매트랩은 최적화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최소 수의 센서를 배치해가지고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감지 범위를 구현해내자. 그걸 위해서 매트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과정은 처음에는 저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통해가지고 리스크 존이라고 합니다. 작업장의 위험 구역을 리스크 존이랑 센서 범위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얼마나 감지가 되는지 그걸 3D로도 표현을 하고 2D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미관적으로는 2D가 훨씬 더 보기가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지된 범위의 넓이를 계산하는 데는 확실히 2D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2D로 맵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과정이랑 두 번째 과정까지는 스케치업에서 수행을 하였고 세 번째 과정, 네 번째 과정은 매트랩에서 수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할 때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트랩이 스스로 몇 번의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데 본 사이클처럼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구현된 도형을 어떤 범위에 배치를 하고 그걸 레이 캐스팅이라는 걸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매트랩에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필요한 알고리즘이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은 특정한 집단이 있는데 집단끼리 이렇게 합성이나 아니면 집단끼리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중에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그끼리 또 새로 나온 배치도끼리 다시 또 한번 비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걸 제네틱 알고리즘을 하고 이걸 적용시켜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네틱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한 조건인데 다시 조금 약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빨간색 도트에 저희가 이게 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화재 센서를 감지하는 범위를 이렇게 콘으로 일단 단순하게 나타내고 이걸 빨간색 위치에다가 좀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일단 우리가 4개를 먼저 선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은 이게 10도 단위로 수평, 수직 이렇게 변화를 한다.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매트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얘네가 이면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감지되는 범위 넓이를 계산을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만약에 감지되는 범위가 어느 전체 범위의 몇 프로 이상 감지를 하면 수행을 한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다시 계속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낸다. 이걸 매트랩이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알고리즘 매트랩 코딩을 또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해보면 이걸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인데 이런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임의 구획을 설정한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직육면체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범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지되는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어느 모서리에다가 콘을 배치를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레이 캐스팅이라는 걸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밑에 탐지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걸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이 혹은 높이 좌표를 입력을 하면 그 길이 혹은 높이 그리고 좌표에 얘네가 저절로 딱 생기게 됩니다. 그걸 여기서는 직육면체를 생성한 거지만 작업한 과제에 대해서는 리스크 존을 딱
행정을 하였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포인트 가이드 센서는 아까 앞에서 구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결정하고 좌표를 입력을 하면 딱 그 크기와 그 좌표 스펙을 가지는 도형이 딱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포인트 가이드 센서라고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센서를 배치를 하고요. 제가 대우조선에서 인턴할 때 물어보니까 실제로도 이런 단순한 과정에 근거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서, 포인트 가스 센서, 마찬가지로 오픈 패드 가스 센서. 이거는 가스 센서가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부분 모양, 캡슐 모양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지름, 길이 설정해주고 좌표 그리고 회전, 아까 끝까지 설정해주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 이게 아까 화재 센서로 제가 표현을 하였는데, 작업장에 리스크 존을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센서를 배치를 하면 대강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적용하기에는, 예를 들면, 이 콘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가정을 하면 장애물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장애물 뒤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화재 감지 센서를 표현하는 데 첫 번째 과정이고 여기서 레이 캐스팅이라는 걸 적용시켜서 그걸 그 2D로 저희가 구현을 해냈습니다. 이걸 구현을 해내고 그 색깔이 입혀가지고 밑에서 바라보면 대강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하얀색 부분은 감지가 안 되는 부분, 빨간색 부분은 센서 한 개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부분, 그리고 파란색은 센서가 겹쳐서 겹친 부분 그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제가 인턴하면서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리스크 존에서 토탈 감지 범위는 80% 넘어야 되고 그리고 중복으로 감지된 범위는 20% 이상 넘어야 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배치도는 매트랩 아까 제네럴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찾았고 여기는 단순히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프로그램 코딩을 해가지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매트랩을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물인데요. 먼저 아까 4개의 그 화재 감지 센서에 대해서 이 4개가 랜덤한 위치에 들어가는 걸 파퓰레이션 하나라고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각기 다른 스펙을 가지는 그 콘 모양의 그 센서를 20개를 만들어서 치고 매트랩에서 그 20개가 얘네들끼리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최적의 그 포지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피트니스 밸류라고 하는 게 그냥 정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걸 이 밸류가 점점점 명에 수렴을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20개가 뭐 랜덤으로 배치를 하고 뭐 아까 매핑을 하고 하면 어느 구역을 임의의 구역을 감지를 하는 아까 감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특정한 이게 토탈 감지 범위가 80 안 되거나 아니면 겹치는 범위 넓이가 20%가 안 넘거나 그런 걸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이 시행 횟수인데 대략 한 80번 정도까지 했을 때 점점점 이렇게 영의 수렴을 하면서 정확도는 점점점 이렇게 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에러 범위가 특정 값보다 더 낮게 이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딱 멈추고 마지막에 수행을 한 그 포지션을 베스트 포지션을 해가지고 그것은 코스트 밸류는 제일 낮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그리고 위치는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코스트 밸류 찾은 것은 한 12 정도 값을 가지는데
가장 뭐 베스트 포지션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만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게 굉장히 단순한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현장에 딱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다른 좀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옵티미제이션까지 시키는데 좀 복잡한 분위기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뮬레이션 되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 저희가 딱 확인을 하였고 나중에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코딩을 만들어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시뮬레이션 시간이 대략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루보다 더 짧게 할 수 있는 코딩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보시면 이게 그 화재 감지 센서 감지 범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데 이게 보시면 좀 되게 좀 울퉁불퉁하게 듬성듬성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 만약에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지고 편해집니다. 근데 대신에 해상도가 올라가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시간은 러닝 타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리고 해상도가 낮으면 짧아지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낮은 해상도하고 일단은 장애물 없이 해가지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을 해가지고 겹쳐보면 대강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감지되는 범위하고 겹쳐지는 범위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정도가 대적의 위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실험실에서 아니면 대우조선에 향해서 하고 있는 과제를 같이 좀 껴안아서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이 과제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중에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좀 대우조선에 향해서 효과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효과적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스상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구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아무래도 과제가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는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아이콘을 한번 딱 클릭을 하면 얘네가 저절로 그 센서 매핑을 하는 걸 수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향후에 추가해야 됩니다.